네, 안녕하세요. 벌써 2시네요. 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간이 되어서 금요일 웨비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금요일 웨비나 진행을 맡은 데이터독 세일즈 엔지니어 이성욱이라고 합니다. 금요일 웨비나 시간에는 SLO를 사용한 서비스 신뢰성 향상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나른한 금요일 오후인데요. 힘든 업무에서 조금 벗어나서 한 30분 정도 편하게 들으시면서 우리 서비스에서는 무엇을 중요 지표로 모니터링해야 할지, 그리고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웨비나를 진행하는 동안에 혹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화면 우측 아래 보시면 Q&A 버튼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거 클릭하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의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현재 프리세일즈 엔지니어로 데이터독에서 일하고 있는 이성욱이라고 하고요. 데이터독 이전에는 CDN 서비스 아키텍트를 하면서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온디맨 스트리밍, 콘텐츠 다운로드 서비스를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보안 서비스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고객분들께서 데이터독을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웨비나에서는 SL, 에, 이, 오, 우의 모음 5가지 쉽게 외워주시죠? 이 5가지 서비스 수준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서비스 환경에 활용할 수 있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 에이전트를 먼저 살펴보면 먼저 SLI, SLO, SLA 서비스 수준 관련 용어에 대해서 이해하고 서비스 중요 지표를 선정하는 방법, 에러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데모 서비스에 SLI, SLO를 적용해보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도구로 SLO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수준 관련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LI부터 살펴보면 서비스 수준 촉도, 서비스 레벨 인디케이터는 서비스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한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고객분들께서 이미 서비스 핵심 SLI로 응답 속도, 에러율, 시스템 처리량, 가용성, 내구성 등을 지정해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SLO인데요. 서비스 수준 목표, 서비스 레벨 오브젝티브의 경우에는 SLI에 의해서 측정된 서비스 수준의 목표값 혹은 일정 범위의 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SLO를 설정하시면 가장 큰 장점으로 서비스 동작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해지시고요. 이를 통해서 사용자 혹은 각 내부 팀들에게도 명확한 서비스 기대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서비스 수준 협약,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단어일 텐데요. SLA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정의한 SLO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한 계약 혹은 협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SLO, SLA 구분이 모호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땐 이걸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질문에 답이 된다면 SLA, 아니라면 SLO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서비스 수준 관련 용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는데요. SLI, SLO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회사에서는 실제 사용자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PM분들, 개발자 및 SRE, 그리고 운영진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중요 서비스 지표와 목표를 설정하실 때 실제 사용자 경험을 꼭 포함해서 정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용자 경험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나의 서비스에서는 고객이 검색 결과가 빠르게 리턴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나의 SLI는 가용성에 지나친 중점을 두고 있다거나 혹은 나의 고객분들은 네트워크가 불완전한 모바일 환경에서 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모바일 환경에서 보장되는 네트워크 신뢰성보다도 훨씬 높은 가용성을 SLO로 설정하신다거나 이런 돈도 정말 많이 들죠. 이외에도 실제 사용자의 경험을 반영하지 않고 SLI와 SLO를 설정하시면 오히려 추가적인 기회비용도 드실 거고요. 또 적절한 배포 혹은 점검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꼭 사용자의 경험을 반영하는 SLI와 SLO를 설정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서비스 수준 관련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어떻게 의미 있는 SLI,
SLA를 설정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SLA를 설정하기에 앞서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대로 사용자 경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서비스 담당자 혹은 프로덕트 담당자라면 슬라이드에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실 텐데요. 먼저 사용자가 나의 서비스와 소통하는 방법, 뭐 클릭을 하는 걸 수도 있고 터치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서치를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용자가 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패턴은 어떠한지, 뭐 쇼핑 사이트를 예로 들자면 로그인한 후에 물건을 검색하고 카트에 아이템을 담고 구매하는 이런 과정의 패턴, 그리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치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고요. 업로딩 서비스, 다운로드 서비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용자가 기대하는 부분, 서비스를 사용하는 목적 혹은 서비스의 기대치가 되겠고요. 이외에도 유료 서비스가 따로 있으시다면 유료 사용자들의 추가 기대치들은 또 어떠한지 등을 사용자의 경험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 이유는 올바른 그리고 필요한 SLA를 설정하기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어서 실제 사용자들은 현재 인프라에 남아있는 리소스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얼마나 코드를 효율적으로 개발하셨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표 중에서 그래서 사용자 경험을 토대로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척도를 SLA로 설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어떤 값들을 SLA로 설정해야 할까요? 너무 많은 지표를 선택하면 집중하기 어려우실 거고요. 또 너무 적은 지표를 선택하면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적절한 지표 선정은 중요한데요. 구글 SRE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대면하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슬라이드처럼 시스템들을 프론트엔드, 스토리지, 파이프라인으로 분류하고 각 시스템별로 중요한 지표 샘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와 같이 사용자가 직접 대면하는 시스템들은 주로 가용성, 응답 시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중요한 지표로 분류하고 있고요.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콘텐츠가 필요할 때 데이터 액세스 가능 유무를 판단하는 가용성, 응답 시간, 그리고 내구성을 중요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들어오고 결과값을 표기하기까지 응답 시간, 그리고 정확성을 중요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그리고 각 시스템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를 알아봤는데요. 실질적으로 SLA를 설정하실 때에는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시스템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에다가 더해서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사용자의 경험을 포함해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에 따라서 레이텐시와 상관없이 성공 혹은 실패 지표도 중요한 SLA가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성공 실패 유무를 떠나서 단순히 500ms 안에 요청이 완료되는 것 혹은 이런 것들을 합쳐서 복합적인 조건 모두 사용자의 경험을 표현하는 SLA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SLA를 설정하신 이후에 왜 해당 SLA가 사용자 경험을 반영하는지 라는 질문에 답이 가능하신지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설정한 SLA를 적용해서 SLA를 생성하실 때에는 명확한 타겟 그리고 타임 윈도우를 포함시켜서 목표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청이 성공 혹은 실패라는 지표를 SLA로 지정을 하셨으면 여기다가 더해서 타임 윈도우로 24시간을 지정하고 타겟을 99.95로 하겠다. 이렇게 타임 윈도우와 타겟을 추가해 주시면 SLO가 됩니다. 이렇게 SLO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SLA 경우에는 해당 SLO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시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로 회사 간 SLA 경우에는 금전적인 페널티나 혹은 보상 내용을 명시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비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와 지표에 이제 사용자 경험을 보태어서 SLI, SLO, 그리고 SLA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설정한 SLO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LOSN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고객사에 다니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요.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실 때에는 장애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신기능을 배포하면서 혹은 서버 문제,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가 발생하는 걸 보는데요. 그렇다고 장애를 피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테스트에 투자하신다거나
혹은 장애를 피하기 위해서 신기능 출시 빈도를 또 줄이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서 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뢰성, 안정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신뢰성과 개발 속도의 밸런스는 어떻게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이럴 때 에러 버짓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러 버짓은 신뢰성과 개발 속도의 밸런스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러 버젯은 주로 SRE 팀과 개발팀 사이에서 신기능 배포 중에 얼마만큼의 위험성을 허용할 수 있는지 결정할 때 사용되고 있는데요. 에러 버짓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3자 모니터링 툴을 통해서 실제 서비스 업타임을 계산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저희 데이터독이 측정을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목표하시는 업타임, 이제 SLO가 되겠죠. SLO를 빼주시면 에러 버젯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업타임 빼기 SLO는 에러 예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SLO는 7일 동안 서비스 가용성을 99%로 한다 라고 설정을 하셨으면 하루는 1440분 곱하기 7을 하시면 1080분이 이제 전체 업타임이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서비스에 희망하는 업타임 SLO를 99%라고 가정한다면 1080분의 99%는 9979.2분. 제가 종이에 좀 적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주간 최대 에러 예산 업타임은 1080분 빼기 SLO 목표로 하고 있는 업타임 9979분으로 해서 약 100분 정도가 에러 버젯이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산정한 이 에러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제 활용해 봅시다. 업타임이 SLO보다 크다면 SLO를 달성했으니 남은 에러 예산을 사용해서 새로운 릴리즈 기능을 배포하거나 서비스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업타임이 내가 목표로 하는 SLO보다 작다면 SLO를 달성하지 못했고 목표보다 지금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배포를 중단하고 시스템 안정화에 집중을 해서 다시 에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에러 예산 산정 방법과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에러 예산을 사용하시면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기능 배포와 안전성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맞출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에러 버짓을 통해서 신규 배포하는 시기, 그리고 기능 추가하는 시기를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있겠고요. 마이그레이션 혹은 시스템 점검 및 유지 보수 시기를 결정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고객 경험을 바탕으로 SLA를 만드시게 되면 SLO를 지킨다는 것은 이제 고객 만족도가 높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 만족도가 높을 때 에러 예산을 활용해서 신기능 배포를 하시거나 업그레이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거나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불안한 상황에서 또 배포를 해서 혹은 장애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고객 만족도를 더욱더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에러 버젯을 잘 사용하셔서 적절한 배포 시기 타이밍을 결정하시고 이를 통해서 고객 만족도 향상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반 정도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데모 사이트를 통해서 SLI와 SLO를 적용해보는 간단한 실습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타 땡땡 같은 사이트, 포토사이트.net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있는 사이트는 아니기 때문에 검색은 하지 말아 주시고요. 검색하시기 좀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번데기 발음을 좀 포함을 했습니다. 이 데모 사이트는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소셜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진 인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용자가 서비스와 소통하는 방법, 클릭을 하거나 이미지를 확인하거나 검색하는 정도가 되겠고요. 사용자의 워크플로우는 로그인하고 사진을 검색하고 확인하고 다운로드하는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접하게 되는 서비스는 로그인 서비스를 접하게 될 거고, 업로드 서비스, 그리고 사진을 뷰할 때 보는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서비스를 접하게 될 거고요. 사용자가 기대하는 부분은 빠른 서비스, 원활한 사진 확인 및 검색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서비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에 사용자 경험을 포함해서 이제 반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빠른 서비스 속도를 원하고 있으니까 엔드포인트에서 500ms 내로 요청이 완료되어야 한다를 응답 시간에 대한 SLA를 설정할 수 있겠고요. 사용자 패턴을 참조해서 로그인, 사진 검색, 사진 확인, 이 각각 패턴에 사용되는 API 기능을 모니터링 툴을 사용해서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가용성 테스트를 할 수 있겠고요. 혹시 만약에 데이터독을 벌써 사용 중이시라면 사용자의 패턴대로 로그인하고 사진을 검색하고 확인하는 과정 전체를 브라우저에서 녹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녹화를 하신 다음에 이 워크플로우에 대한 패턴 테스트를 통해서 가용성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원활한 사진 확인과 관련돼서는 스토리지 사진 요청 API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응답하는지 여부를 SLI로 설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원활한 사진 검색을 위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는 전체 데이터 표기까지의 응답 시간과 개별 처리 단계별로 응답 시간을 SLI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API에 대해서 전체 API에 대한 응답 시간을 하나의 매트릭으로도 가져갈 수 있겠고요. 그 아래에 쿼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쿼리별로 개별적인 SLI를 지정을 하셔서 모니터링 하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았고요. SLI, SLO, SLA 외에 SLE와 SLU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LE와 SLU는 공식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고요. 이제 기억하기 쉽도록 일종의 팁으로 만든 용어인 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SLE, Service Level Environments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말 그대로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다면 SLI, SLO를 설정하실 때 추가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발 환경, 스테이징 환경, 프로덕션 환경별로 다른 SLO 설정을 통해서 서비스 환경별로 혹은 팀별로 틀린 서비스 기대치를 설정해서 관리하시게 되면 각 팀별로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각 팀별로 틀린 SLO를 지정을 해서 다르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SLU, 서비스 레벨 업데이트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SLO는 꼭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한 이후에 SLO 수정이 필요하시다면 혹은 고객사의 환경이 변경되었다면 주기적으로 SLO를 점검하셔서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외에도 SLO를 적용하실 때 참조하실 수 있는 팁들을 추가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 골든 시그널입니다. 구글 SRE 북에서는 이상 징후를 판단할 수 있는 4가지 황금 신호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정의를 하고 있는 4가지 황금 신호가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지표 선정이 어려우실 때에는 이 폴 골든 시그널을 참조하시는 것도 올바른 지표 선정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나왔네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용자 경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SLI를 설정하기입니다. 사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SLI를 생성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관련이 없는 SLO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 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작게 시작하기입니다. 벌써 운영 중이시라면 다른 이제 토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돌아가셔서 나의 서비스에도 이제 SLI를 설정하고 SLO를 목표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으시다면 새로 서비스 수준 목표를 설정하실 때 최대한 단순하게 SLI를 짓게 하고 최소한의 SLO를 선택하신 다음에 경험해 나가시면서 보완해 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SLU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SLO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서 SLI, SLO도 재평가하시고 여건에 맞게 업데이트를 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독에서는 어떻게 SLO를 설정하고 에러 버젯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독에서는 2가지 방법으로 SLI를 설정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 기준으로 성공하신 조건의 부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 베이스드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태 기준으로 성공률을 판단할 수 있는 이벤트 베이스 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데이터도 포털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설정되고 어떻게 설정할 수 있고 보여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데이터도 콘솔 화면 중에서 SLO 설정하는 화면이고요. 이 왼쪽에 타입을 보시면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모니터 베이스, 그리고 성공률을 기준으로 하는 매트릭 베이스, 이렇게 SLI를 설정 가능합니다. 먼저 시간 기준으로 하는 모니터 베이스에 대해서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정해 놓은 기간 내에, 타임프레임 내에 성공 타겟을 설정해 주신 거고요. 설정하시게 되면 설정해 놓은 SLI에서 타임과 타겟을 정해서 SLO를 만들었고요. 설정하시고 나면 현재 상태, 그리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에러 버젯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클릭을 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7일 동안 나의 현재 상황과 에러 버젯의 현황,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리전별로 또 그거를 구체적으로 좀 보여줘 라고 이제 SLI를 좀 찢어놨는데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도 각 개별 리전별로 어떤 식으로 지금 현황은 어떠한지, 전체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거에 대해서 설정을 하실 때에는요, 설정 화면을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어떤 테스트에 대해서 SLO를 측정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고요. 현재는 7일이 되어 있는데 필요로 하시다면 간단하게 버튼 클릭을 통해서 30일과 90일, 그리고 타겟을 지정하시고 뭐 필요하시다면 워닝 레벨도 따로 지정하셔서 대부분은 30일 짧은 기간일수록 더 타이트한 워닝 레벨을 가질 거고요. 긴 기간을 모니터링 할수록 워닝 레벨이 조금 더 촘촘해질 것 같습니다. 97.5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겠고요. 시간을 지정하시고 간단한 설명, 코멘트를 붙여주시면 설정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 제가 저장을 안 눌렀네요. 다시 한번 잠깐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요. 저장을 하시고 나면 바로 제가 했던 설정에서 방금 전에 설정이 잠깐 바뀌어버렸네요. 네, 바로 추가가 30일과 90일 결과가 바로 추가가 되게 되고요. 지금 37일 동안은 괜찮았는데 30일 동안으로 봤을 때는 결과가 좀 안 좋다는 것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에는 이제 성공률을 기준으로 하는 매트릭 베이스입니다. 매트릭 베이스로 하실 때에는 이것도 동일하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현재 7일 동안의 성공과 실패 현황, 30일 동안의 성공과 실패 현황,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실패만 보시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하실 때에는 간단하게 전체 이벤트 수를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좋은 이벤트 수를 어떤 식으로든 나는 좋은 이벤트를 따로 나타내는 매트릭이 없기 때문에 전체 요청 중에서 에러를 빼게 된다면 좋은 이벤트로 평가할 수 있어. 혹은 여기서 단순 연산들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희망하시는 굿 이벤트,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이벤트를 정의해 주시면 바로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설정하시고 나면 방금 보신 것과 동일하게 현재의 상황, 그리고 목표치, 그리고 남아있는 에러 버젯에 대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간단한 대시보드도 구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에러 레이트를 보시면서 혹은 레이턴시 현황을 같이 보시면서 알람 내역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SLO 위젯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시고요. 추가적으로 뭔가 저희가 방금 전에 학습했듯이 이제 방금 전에 논의한 것처럼 각 주요 서비스별로 SLO를 따로 설정하시고 싶으시다. 그런 경우가 있으실 경우에는 레이어별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프론트엔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나를 SLO를 뺐고요. 그리고 백엔드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은 스토리지가 없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CDN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공 지표를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프론트 단에서는 지금 현재 SLO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만약에 알람이 발생을 했다면 뭔가 SLO를 뭔가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있었다면 표시할 수 있도록 나타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높은 레벨에서 SLO를 보시다가 뭔가 SLO에 문제가 있으실 때에는 다른 대시보드 연동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셔서
나의 인프라에 대해서 뭐 문제가 발생했던 그 SLI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게 가능하도록 이렇게 링크해서 추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머지 부분들도 뭐 백엔드에 대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CDN에 대해서도 설정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시보드로 연동할 수 있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독을 통해서 SLI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SLO 트래킹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운용해서 고객 환경에 맞는 서비스별, 시스템별 SLO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았고요. 오늘 웨비나를 정리하자면 서비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에 사용자 경험을 보태어서 SLI, SLO, 그리고 SLA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렇게 해서 설정한 SLO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L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독을 통해서 SLO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저희 패널 분들께서 QA에 대해서 대부분 답변을 드렸을 텐데 QA를 좀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QA를 좀 보겠습니다. QA 벌써 뭐 특별한 질문이 따로 없었네요. 네, 오늘 발표하신 자료 공유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녹화본과 자료 같이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특별히 다른 질문은 없으신 것 같아서 뭐 자료 공유나 이런 부분 다 가능할 것 같고요. 뭐 끝난 이후에 레코딩도 같이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이터독 SLO 웨비너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데이터독을 통해서 SLO 관리를 희망하시거나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시면 데이터독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프리 트라이얼을 클릭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점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것으로 오늘의 웨비나는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